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이죠. 어제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국내에 있는 청와대의 수석 그리고 보좌관들하고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봤더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런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느냐.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그 재판을 중단된 이런 상태에서 법과 제도 운운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회의 성격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요,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벌어진 상황과 진전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로마에까지 가서 국내에 있는 참모진들과 화상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의 시급성,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중요성도 새로운 일이 아닌데 이미 여기서 다 벌어졌던 일이고 본인이 다 알고 떠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즉각적으로 통신 축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정말 큰 어떤 정치 사회적 현안이 터졌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그런 입장을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SNS나 또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데 직접 화상회의까지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다. 이미 국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재탕 삼탕 SNS에 다 올렸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그럼 이걸 왜 했겠느냐? 또 할 필요성이 왜 있었느냐? 이런 거죠. 자, 외국에 나가서 해외 순방하면은 사실은 그 외교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뭐 국내 정치 문제,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요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부정선거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은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른바 우리가 그걸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좌표라고 하죠. 좌표를 자기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쪽에 좌표를 설정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중도를 공격하면 자기가 못쓰게지죠. 왜? 중도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극단적인 세력. 여기서 보면 부정선거론. 우리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로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마침 지난 주말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잠실에서의 문제를 이거는 참정권 침해의 문제다.
요런 설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부정선거 시도의 증거다, 요렇게 얘기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7%, 부정선거 시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25%입니다. 그러니까 3대1 게임입니다. 3대1. 근데 물론 이때는 이미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처음에는 재선거만 주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자마자 재선거 부정선거라는 팻말 들고 그 시위에 동참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의 팬덤이 있다고 그랬죠. 장동혁 대표도. 이 팬덤들 중에 일부는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부정선거 부분에 앞장섰어, 이렇게 생각해서 장동혁 대표 때문에 이번은 그래, 장 대표 말대로 부정선거 시도 증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사했는데도 25%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25%밖에 안 됩니다. 왜? 그리고 67%가 아니다, 이건 참정권 침해의 문제다, 그리고 딱 부정선거하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물론 이 갤럽 조사에서 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라고 한 사람들 상대로만 하면 이게 부정선거 시도의 증거라고 한 사람이 50,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고 한 사람이 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거의 팽팽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 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 많은 거죠. 그렇긴 하지만 국민 전체로 볼 때는 7대3 게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른바 포퓰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퓰리스트의 특징은요, 국민 전체로 봤을 때 소수파 쪽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포퓰리스트라는 게 인기 관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 쪽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다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애매하다, 팽팽하다 그러면 본인이 강하게 주장해서 지록위마로 자기 주장을 다수로 만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정치의 요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딱 7대3 개념으로, 7대3도 아니죠, 뭐 25%면 그렇게 돼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 확고하게 판명이 된 그런 쪽에서 이 30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섰거든요. 32 편에 섰다. 그것도 새로운 얘기도 없는 화상회의라는 사상 최초의 시도를 통해서. 왜 그랬겠는가? 저는 이 상당한 원인이 장동혁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저께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서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고 적은 피켓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사진 찍어서 올렸죠.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본인이 그걸 SNS에 올렸다는 사실은 나는 부정선거라는 데에도 동의한다. 내가 지금까지 재선거를 주장해왔지만 부정선거라는 데도 동의한다. 이런 거 외칠 자유도 없느냐? 이거를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규탄 시위에 나 참석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입장을 밝힌 사람이 19명이라고 하네요. 이 중에 10명은 내가 어떤 입장이다 하는 걸 밝히지 않고 시위에서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이 나왔다, 이런 것만 그냥 전했다고 하고요. 9명은 재선거 부정선거 주장도 전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도입, 그 다음에 선관위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뭐 이런 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19명 중에 부정선거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거나 자기가 동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장동혁만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이거를 SNS에 올렸다. 장동혁만 그런 거죠. 장동혁만. 자, 지금 이거는 7대3 게임, 사실 뭐 30%도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30%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70%의 편에 서죠. 그게 바로 이 청년들과 시민들이 정의로운 분노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70%의 편에 선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을 공격합니다. 25%밖에 안 되는데. 왜? 바로 야당 대표가 부정선거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25%를 공격할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마음 놓고 공격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굳이 끄집어내서 공격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봤자 아니 뭐 누가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그 덤터기를 쓸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야당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공격할 수 있고, 그게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그 어떤 명분이 서는 겁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뭐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자 공격에 장동혁 대표가 자양분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죠.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데 힘을 싣는 행위를 만약에 거기에서 발을 빼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들을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일도 명분이 확 떨어질 것이다. 정치라는 게 참 묘하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명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하고 있는 거고, 그 이용하는 데에 땔감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참 아이러니죠. 물론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부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정말 부정선거를 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7%가 아니야, 이건 참정권 침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정말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야 당연히 그런 외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증거가 요만큼도 나오기도 전에 야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니까 대통령이 어찌 보면 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